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중에서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내 총생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어인데요.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보다 영어 약자로 GDP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GDP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GDP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G는 그로스예요. 전체란 뜻이고요. D는 도메스틱입니다. 도메스틱은 이제 국내의란 뜻이에요. 인터내셔널의 반대말이죠. 여러분이 공항에 가면 도메스틱 플라이트과 인터내셔널 플라이트이 있어요. 국내선을 도메스틱이라고 하는데 국내의란 뜻이고요. P는 프로덕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DP는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GDP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GDP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DP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GDP의 의미. GDP라는 것은 사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GDP의 의미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의의를 살펴볼 건데요. GDP의 의미를 조금 길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인데요. 보통 GDP는 1년 단위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1년입니다. 물론 분기별로도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중요한데요. 한 나라 안에서 해요. GDP는 영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나라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되는 거는 모두 그 나라의 GDP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활동을 했다 이러면 우리나라 GDP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 이거는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요. 하지만 자국민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생산한 거. 이거는 우리나라 GDP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자국민이 생산한 그 나라의 GDP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롭게 생산한입니다. 새롭게 생산한. 그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GDP에 들어가는데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새롭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만 GDP에 들어가는 거고요. 작년에 생산됐던 뭐 중고차가 거래됐다 이런 거는 올해 GD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에 안 들어가겠죠. 중고품은 GDP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에 생산된 그런 상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최종 생산물입니다. 모든 최종 생산물.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가장 마지막에 소비되는 그런 제품을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다시 풀어오면 최종 생산물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 생산 요소 이런 거를 이제 중간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간 생산물은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최종 생산물과 중간 생산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소비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김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김도 필요하고요. 밥도 필요하고요. 단무지도 필요하고요. 뭐 햄도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런 재료를 갖고 우리가 김밥을 만들죠. 그래서 김밥을 뭐 1,000원에 판다, 2,000원에 판다 이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김밥, 가장 마지막에 판매되는 이 김밥은 최종 생산물이 됩니다. 이게 최종 생산물이고요. 그리고 김, 뭐 밥, 단무지 이런 재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중간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GDP를 계산할 때는 이 중간 생산물은 포함이 안 되고요. 최종 생산물만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중간 생산물에 들어가면 중복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GDP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최종 생산물의 모든 가치의 합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때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계산을 해요. 시장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다시 말해서 GDP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 예를 들어서 김밥을 내가 판매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먹으려고, 내가 소비하려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소비하는 이런 것을 자가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자가생산 이런 거 포함 안 됩니다. 자가생산은 DIY라고도 하죠. 물건을 만들 때는 이런 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지께서 설거지, 빨래 이런 집안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돈을 받고 해주시는 게 아니죠. 그런 가사노동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의 지금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GDP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이고요.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 이때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GDP의 계산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농부가 100원어치 밀을 생산을 했고요. 제분업자는 이 밀을 갖고 500원어치 밀가루를 생산을 했고, 제빵업자는 밀가루를 사서 빵을 1000원어치 생산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했다고 써볼게요. 1000원에 소비자들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 생산물은 뭘까요? 바로 이 빵이겠죠. 이 빵은 최종 생산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GDP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GDP에 포함되는 거는 이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이 돼요. 바로 1000원이죠. 이것만 GDP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GDP 계산 첫 번째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예요. 빵의 가치 얼마죠? 1000원. 그래서 1000원만 GDP에 포함이 됩니다. 글씨가 이상해서 같이 다시 한번 쓸게요. 최종생산물의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각 생산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가가치 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농부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100원어치 밀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100원이 됩니다. 제분업자는 100원어치 밀을 갖고 500원어치 밀가루를 생산했죠. 제분업자의 부가가치는 4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빵업자는 500원어치 밀가루를 갖고 1000원어치 빵을 만들었죠. 이때 부가가치는 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면 돼요. 그러면 100원 플러스 400원 플러스 500원 다 더하면 얼마죠? 1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총생산물의 가치 한번 다 더해볼게요. 총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하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100원, 500원, 1000원 이거를 다 더하면 총생산물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복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빼줘야 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반대,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빼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총생산물 100원 플러스 500원 플러스 1000원을 모두 더해요. 근데 여기서 중간 생산물, 밀과 밀가루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100원 플러스 500원은 빼줘야 돼요. 이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똑같이 1000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GDP 계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GDP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GDP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빼줬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GDP의 의의를 볼게요. 네, GDP의 의의, 3번은 의의입니다. 네, 그럼 GDP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GDP는 한 나라가 생산하는 그 생산량의 전반적인 규모를 알려줘요. 그래서 GDP를 보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이 경제 규모라는 거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그 생산량을 이야기해요. 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입니다. 네. 그래서 GDP가 높다, GDP가 많다라는 거는 그 나라가 그만큼 많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GDP가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차지할까요? 네, 작년 기준으로는 GDP가 10위였대요. 전 세계 10위. 굉장히 GDP 순위가 높은 거죠. 우리나라 영토가 크지 않은데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GDP 1위 국가와 2위 국가가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GDP가 가장 많은 국가, 1위 국가는요, 미국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GDP 순위 2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묶어서요, 이 미국과 중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두 개 국가를 그룹 오브 투라고 해서 G2라고 부릅니다. 이 G2라는 거는 결국 GDP 규모로 산정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은 G2. 어떤 전 세계의 경제 규모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면은 G2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종종 보이는데요. G2는 미국과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GDP는요, 한 나라의 그냥 경제 규모가 큰지 작은지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 나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는 2위지만 평균적인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네, 그 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1인당 GDP를 봐야 돼요. 네, 1인당 GDP. 1인당 GDP는 GDP를 인구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인당 GDP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1인당 GDP를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냐면 중국은 GDP도 높은데 인구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DP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GDP 규모는 세계 10위 정도이지만 1인당 GDP는 세계 26위로 좀 떨어지거든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이거는 매년 조사를 하는데 크게 순위가 바뀌지 않는데요. 네, 1위 국가는 룩셈부르크예요. 그럼 혹시 들어보셨나요? 룩셈부르크라는 국가가 그 유럽에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환산을 하면 1인당 GDP가 1억 정도가 나요. 1억 원. 네, 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나라 국민이 1억씩 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인당 GDP 1위 국가는 룩셈부르크인데 인구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런 국가들이 1인당 GDP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GDP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량의 개념입니다. 1인당 GDP를 봐야지만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목표인 GDP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의 한계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이 돼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GDP에는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집안일하는 거, 내려오도 굉장한 어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가사노동. 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거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도 GDP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는 거 이런 거는 재충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시장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에는. 그래서 또 여가의 가치 네, 이런 것들이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DP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 네, 삶의 질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GDP라는 것이 좀 객관적인 지표예요. 수치화한.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만족감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GDP는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활동을 오히려 GDP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행복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요, GDP는 증가할 수 있어요. 네, GDP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보험사도 부르고요.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발생도 네, GDP를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마스크를 사야 되고요. 시장에서. 네, 그리고 손소독제도 사야 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좀 아프다 이러면 병원 가서 진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때문에 GDP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쟁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경우에도 GDP는 증가할 수 있는데 전쟁 무기도 생산해야 되고요. 또 어떤 전쟁으로 좀 쓰러진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시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건축 자재를 사고 이런 것들이 다 GDP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나 GDP 순위는 그래도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는 하위권에 굉장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GDP가 높다라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빈부격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GDP만 갖고는 빈부격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GDP라는 거는 전체를 다 더한 총량의 개념이에요. 네, GDP는 총량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평균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1인당 GDP가 높다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정말 다 잘 사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네,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는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요. 네, 두 사람이 사는데 어떤 사람 100만 원 벌고요. 어떤 사람 빵원 벌어요. 네, 이러면 평균이 얼마가 되죠? 네, 평균이 50만 원이 되겠죠. 네, 평균으로 환산하면. 그 다음에 B라는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 40만 원 벌고요. 어떤 사람이 60만 원을 벌어요. 네, 이래도 평균으로 따지면 똑같이 50만 원이 나옵니다. A라는 국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격차가 100만 원이라는 격차가 있고요. B라는 국가는 20만 원의 격차밖에 없잖아요. 이래도 똑같이 평균은 50만 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당 GDP는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A처럼 빈부격차가 큰 나라인지 B처럼 빈부격차가 좀 덜한 나라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GDP의 한계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네,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 또 빈부격차도 파악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을 한계점으로 보시면 됩니다.